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사실상의 국가 추락하고 부도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지 8년 2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도 조금 늦었죠?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금융위에서 은성수 위원장이 가상화폐는 잘못된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기사를 한번 보고요. 저는 확실합니다. 아직 시장이 폭락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다. 네, 외신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공급이 떨어지고 있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하면서 또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스카이로켓처럼 상승할 일은 없다.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US의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업자 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죠. 줄어서 좋아진 거다. 실업자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항공주들이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신도 접종하고 있고 여행 수요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레저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시장에 슬슬 분위기가 오겠죠. 그 다음에 S&P 500이랑 다우가 낮게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케이스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확산은 더 이상 악재가 될 수 없다입니다. 이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삼척 동자도 알고 옆집에 살고 계신 철수도 압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대출업을 한답니다. 10조 달러. 대단하네요. 10조 달러가 아니죠. 10조죠. 내신입니다. 뉴욕 증시 상승장에 내부자들 자사주 매도 늘어나. 이게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 자사주 매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기업의 내부 사정은 훤할 수 있지만 주식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파는 거겠죠.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꿈쩍 않던 방어주 코로나에 놀라 꿈틀한다. 초여름엔 급발진할까? 라는 건데요. 방어주랑 민감주 약간 단어가 비슷한데요. 경기 민감주랑 경기 방어주는 다른 개념입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방어주라고 하면 보통 바이오, 그 다음에 이거 섹터 명이 기억이 나지 않네. 아무튼 그쪽인데 제가 나중에 방어주랑 민감주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따상 땐 17만원 번다. SKI ET 한 주라도 더 받으려면 이제 또 IPO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요즘에 IPO가 그냥 첫날 따상을 해요. 따상을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한다. 바이오 사이언스 어떻게 됐지? 그걸 제가 안 본 지 오래됐네요. 그렇게 계속 하라고만은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전만큼 위용을 드러내진 않더라. 그래서 못해요. 첫날에 따라잡지 말자라는 겁니다. 현대차 신차 효과에 1분기 영업이익이 2배다. 2분기부터 반도체 부족 타격 우려. 2분기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상승할 일은 없어 보인다.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제 기아죠. 현대 위아 등등 장기 투자하시는 분 아니면 약간은 기회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맥도날드 버거킹에 이어 서브웨이마저 외식 가격을 줄인상했다. 이거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식업들이 비용을 상승시키는 거죠. 그러면 해마로 푸드 서비스 이런 것들 좀 주목할 만 하겠죠. 경제 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좋게 나왔습니다. 22의 발표는 별로 볼만한 건 없었어요. 금리 동결했고 자기들 자산 매입 프로그램 계속하고 그냥 연장선이었습니다. 주택 판매가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장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내일은 여러가지 지표가 발표되는데 볼만한 건 없습니다. 자, 오늘 ECB 통화정책회의가 앞에서 나온 결과대로 진행이 됐고요. 내일은 이제 시제니 무상증자 권리락일입니다. 그럼 오늘 시제니 좀 하락했죠?
시젠이 이대로 폭락할 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어떤 가격만 지키면 된다고 했죠. 12만원입니다. 그 가격만 지키면 시젠이 폭락할 일은 없다. 근데 지금부터 12만원 가지고 꽤 멀죠. 그래서 하락이 진행되면 좀 많이 떨어지는 감은 없잖아 있지만 예전처럼 전저점을 갱신하면서 떨어질 일은 없다. PES가 다가오고요. 공매도 금지 해제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봐야 되는데. 근데 볼만한 게 없어요. 왜냐 지금 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차 잔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경제면에 온통 가상화폐 얘기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찍기 위해 네이버 뉴스 경제면을 들어갔는데요.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코로나 때랑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 일단 참고로 내일은 제가 회사 일도 바쁘고 석식도 있어서 아마도 휴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어차피 금요일이니까요. 관계 없겠죠. 자, 코로나를 얘기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코로나가 언제 없어지냐라고 하면 언론에서 노출되고 있는 빈도를 보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경제면 뉴스에 전부 다 가상화폐예요. 그럼 지금은 가상화폐 관련 이슈가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은 지금 급락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없어 보입니다. 많은 관심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가상화폐 어떻게 해요? 약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경제면에서 슬슬 가상화폐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으면 코로나랑 똑같이 가상화폐는 조정을 보이고 있을 거다. 자, 이게 경제면입니다. 제가 편집한 것도 아니고요. 쭉 이렇게 다 돼 있었어요. 무슨 경제면에 가상화폐 얘기밖에 없습니까, 이게. 깜짝 놀랐어요. 뭐 하자는 거지? 내용도 뭐 다 형편없습니다. 뭐 쓸만한 게 없어요. 뭐 돈복사, 뭐 도지코인, 낙관론자마저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도움되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개를 보시죠. 여기 은성수 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자, 은성수 위원장이 가상화폐는 잘못된 길이다.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분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 강풍과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와 관련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맞는 말입니다. 네, 맞는 말이죠.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보호할 일은 없는 거죠. 자,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기에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답변했다. 맞는 말이에요. 왜? 이분들은 제도권에 들어오면 머리 아프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죠.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생각해보면 다시 이 말들이 바뀝니다. 정부가 왜 다 보호할 수 없죠? 세금 받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야인시대 말씀드렸지만 거기 주먹패들이 지들끼리 투닥투닥하고 뭐 일본을 위해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 시장 사람들을 다른 불량배들로부터 지켜줬어요. 뭐 자기들이 삥을 뜯긴 하지만. 예. 그럼 얘들은 삥만 뜯겠다는 겁니다. 지켜주지도 않고. 최소한 김두한의 우미가는 그 하야시패, 예. 하야시패를 좀 막아줬죠. 그래도. 은 위원장은 이날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 보호가 미흡하다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를 그림 거래에 비유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지만 그림을 사고 파는 것까지 다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또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왜 왔다 갔다 하죠, 용어가? 수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림을 사고 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며 그림을 사고 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하느냐고 반문했다. 어느 정도까지 수위를 조절해야 될까요? 말을. 예. 이게 여기서 오류가 되게 많습니다. 가상화폐랑 그림은 같은 개념이 일단 아닙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상화폐랑 그림이 같죠? 예. 그림은 한 점 한 점, 예. 도난당하지 않게 지키고도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림을 파는 거래장은 뭐 기도를 놔두든지 아니면 뭐 몰래카메라가 아니죠. CCTV를 설치하든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사기 그림이 있는지 예, 검증도 하고요. 걔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걔들은 수수료를 받거든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림이랑 가상화폐랑 같다고 생각하다니요. 이거는 정말 수학적인 개념이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상화폐랑 그림이 같죠? 이거를 버젓이 비교하는 걸 보고 전 학을 뗐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진짜? 저렇게 말씀하고도 정말 속이 후련했나 싶습니다. 진짜 욕심쟁이 심보죠. 세금은 받겠는데 야, 나 그림도 양도세 받아. 약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은요? 양도세 받으면서 보호해주잖아요. 보호해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게 있고, 보호 안 해주는 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단횡단하다 걸렸어요. 예를 들면. 그럼 저 옆에 무단횡단하면 쟤 괜찮은데 왜 나가지 뭐 그래요? 이렇게 말한다고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건 정말 동치인 개념을 가져와서 들어야 돼요. 예, 저건 말도 안 되는 비유고요. 그럴듯한 개소리죠. 예.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이 폭증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자 예탁금 사상 첫 75조는 집게 오르라고 합니다. 예. 일단은 저 빨간색 친 거는 문법적인 오류고요. 깜짝 놀랐네요. 무슨 기사가 검수도 안 하고 급격히 불어난 예탁금을 의아하게 여긴 검투협 측에서 당초라는 얘기는 여기 들어가는 게 맞지 않죠. 당초는 앞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하나금투 측에 재차 확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야겠죠. 이상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어제 잘못된 수치를 보고 그 첫 75조 돌파했다라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전 생각해 볼게, 아까 기사 제목이 직계오류였죠. 이게 직계오류입니까? 내용으로 읽어보면 허위 신고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직계오류죠? 네. 사기친 거죠 이거. 자, 하나금융 투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5천억 실탄 장전했다. 유상증자로 몸집 키운다. 하나금융 투자나 주식은 현재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없습니다. 하나금융 지주가 있죠. 자, 근데 이 기사를 보고 되게 의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용을 읽어보면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죠? 예, 이게 좋은 일인가요? 예, 유상증자가? 이게 삼자배 정도 아니고, 예, 지금 돈 불어난다고 뭐 엄청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개소리가 많죠. 예, 주주배정 유증의 운영자금입니다. 67,000원인데. 뭐 여신이긴 하지만, 저 다 대출해주는데 쓰겠죠. 20일 이동평균선 강하게 하향 돌파한 뒤에 저항이 될 때 비중을 축소하는 걸 고려하지, 그전에는 증시가 하락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참 시장이 더러워요. 생각해보면. 저런 것들 보고 있으면. 예, 뭐 정책 당국자들부터 시작해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이죠. 어떻게 돈 내는 사람들이 더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세금 꼬박꼬박 내고 양도세 꼬박꼬박 내고, 그리고 주식시장부터 시작해서 투자재가 있는 시장에 돈을 꼬박꼬박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약자입니다. 되게 자본주의 개념으로 따지면 이상한 거예요. 가게에 가도 돈 내고 사 먹는 사람이 왕입니다. 손님은 왕이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된 게 여긴 손님이 왕이 아니죠.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시간에는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야간 선물이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의미 없어 보이고요. 오늘 시장은 강보합으로 끝났죠. 예. 하락할 것 같았지만 결국엔 강보합으로 끝난다. 어제 폭락에 이어. 근데 약간 여기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으면 더 이상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추세라는 게 있는데, 예. 롱바디 음봉을 그리고 떨어질 정도면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강한 반등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상한 거죠. 지금 상승하락 종목수는 비등비등해요. 예, 강보합이고 거의 뭐 오늘 대형주가 좀 조정을 보인 국면이겠죠. 예. 지금 이상하게 이 타이밍에 거래가 좀 많이 터졌습니다. 예, 거래가 좀 많이 터졌네요. 예, 오늘은 장 중간중간에 거래가 좀 많이 터지는 모습이고요. 이 코스닥 시장을 보면 항상 똑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페이크를 위한 준비 운동일지 아니면 진짜 애들이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움직임일지는 사실 좀 가늠이 안 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지금 장초에 외국인이 항상 던지고 그 뒤에 계속 받아먹는 모습입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가 물량을 넘기고 싶다. 그럼 이렇게 던지고 올라가는 척하다 다 던져버리겠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그럴 만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블랙스완이라고 있는 게 공매도 금지 해제일입니다. 그거 외에는 딱히 블랙스완이랄 게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급락은 생각하기 어렵다. 예, 근데 급락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무언가 악재가 뭐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이러면 진짜 순간 출렁일 겁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우리나라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면 진짜 그건 투자 기회입니다. 진짜 투자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전.
금방 반등할 겁니다. 정말 금방 반등할 거예요. 근데 지금 신규 투자자가 많이 늘어난 이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해서 뭐 북한이 미사일 쏘고 뭐 인간나 새끼 이러면서 막 총 쏘면 난리 날 거예요. 사람들이 아비규환일 겁니다. 근데 뭐 증시를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쟤들 또 쌌네. 그러고 말죠. 자, 투자자 예탁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지표들이 상승했네요. 근데 미주금 잔고가 좀 는 게 약간은 그리 크게 늘진 않았어요. 미주금 잔고는 어차피 3일 내에 없어질 돈입니다. 저게 많이 는다고 해서 좋을 건 없어요. 좋을 건 없습니다. 담보융자랑 신용융자 잔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즉 증권사에서 계속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미증시는 그냥 와리가리 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요. 한국 MSCI 펀드 지수는 약간 후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조금은 후행하는 게 맞는데 뭐지? 잠깐만. 이거에 대한 판단은 좀 보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코스피 시장이 강보합을 보였는데 지금 MSCI 펀드 지수는 하락하고 있죠. 이러면 선행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일단은 야간 선물이랑 좀 디커플링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야간 선물을 개시했기 때문에 야간 선물에 맞춰서 판단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는 게 MSCI 펀드 지수 움직임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지수가 별로 안 좋네요. 이러면 MSCI 펀드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약간은 좀 설득력이 있죠. 자, 일본도 크게 반등했고요. 지금 금값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폭등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 외에는 금이 폭등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금도 바닥을 찍긴 했죠. 지금 행보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달러는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송금 우려가 발생하겠죠. 역송금 우려가 발생한다. 자, 유가는 크게 반등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요즘엔 뭐 좋은 소식이고 뭐 서프라이즈한 소식이고 전달드릴 게 없네요. 증시가 너무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이제는 언론에서 온갖 개소리가 나올 겁니다. 진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걸러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사들이 기분이 나쁘죠. 읽어보면 진짜 이런 기사를 공유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전달드려 본 겁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최근에 댓글을 보면 정치적인 댓글이 가끔씩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랑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사실 정치적인 색깔도 없고요. 전 정치적인 색깔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무조건 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정치인입니다. 그게 다예요. 뭐 색깔로 막 누구를 옹호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봐 주시고 얘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한번 좀 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진짜 아닙니다.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 진짜 모두각입니다. 모두각이. 제가 정치 채널을 하면 진짜 모두각으로 들어갈 거예요. 언제 뭐 나중 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경제 방송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고요. 밤이 깊었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